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입니다. 자, 2019년도를 시작한 지가 진짜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뇌의 신경 전달 속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과학자들 얘기죠. 그래서 이 조금 시간을 더디게 가는 효과가 있으려면 일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뇌의 신경 전달 속도가 빨라져서 조금 시간이 늦게 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번 주에 일상에서 벗어나셔서 다른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명인의 복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략적으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살짝 좀 밀렸죠. 0.02% 정도 약보합 상태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이게 조금 플러스긴 하지만 오전장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밀려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선물도 당연히 이 코스피 지수가 밀렸으니까 조금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된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 상승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359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하락은 45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560개 종목이 올라오고 636개 종목이 하락했죠. 그런데 오전에 장 시작할 때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은 모습이었어요. 이게 장중에도 마찬가지 지수가 조금 올라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종목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오늘 느끼는 체감 지수는 별로 안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 쪽에서는 740억 정도 순매도가 들어왔지만 비차익 쪽에서는 2,6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 2,600억이라는 비교적 큰 단위의 숫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아래로 이렇게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국 시장은 여기서 0.18% 정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여타 아시아 증시들 같은 경우도 뚜렷한 특징이 없는 그런 시장으로 마감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좀 비교적 견조한 모습으로 출발했죠. 그랬다가 잘 견뎌주는 모습이었어요. 또 중국 시장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중국 쪽에서 경제지표 공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중국 쪽이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좀 오전장을 조금 위에서 1% 넘게 플러스로 시작해서 조금 밀려서 오전장을 마감했죠. 근데 학습 효과가 좀 있었어요. 야, 요즘 시장 괜찮더라.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 좀 올랐다가 조금 밀려도 다시 올려놓더라. 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학습 효과에 따라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 오전장 마감하고 오후장 들어서면서 좀 이게 마이너스권으로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종속된 시장이니까 자, 요렇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의 움직임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저항선 근처,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저항선 근처에 와 있는 모습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자, 지금 현재는 2177포인트 정도인데 이 자리가 거의 이 자리죠. 자, 보시게 되면 갭이 있는 부분, 자, 이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통상 이 갭이라는 거는 발생되고 난 다음에 2, 3일 내에 좀 급격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메꿔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갭 부분이 좀 상당히 한 달이 넘어가고 이런 구간이 지나갔을 경우에는 이 갭이 발생된 부분, 이 부분은 저항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 122평선, 자, 상향 돌파를 했지만, 저 갭 부분의 저항, 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오늘은 아쉽게도 음선으로 마감한 하루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오전에 잠깐 반짝 상승했었죠. 오후에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지만요. 자, 그 영향이었죠. 그 영향으로 오전에 시가보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가보다 밀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올려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매물 소화하는 과정, 코스피 시장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오후장에 중국 시장의 하락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시장도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일봉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이쪽에서 갭이 발생됐었는데, 자,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갭을 많이 띄워놓은 상태였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갭을 여기 10월 달에 메꾸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같이 좀 급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현재 위치가 이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거래가 좀 상당히 뭐 며칠 동안 한 2주 정도를 거래를 시키면서 매물을 쌓아놨던 자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 부분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3일 정도 지금 연속으로 비교적 굉장히 큰 폭의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매수, 자, 이런 형태로도 좀 들어왔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 금요일이요. 자, 이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그다음 금요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도 집중이 됐었고요. 자, 이 외국인 매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 2 종목들 대표주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자주 드렸었죠. 이 시장을 가장 먼저 이렇게 땡겨 올리기 시작한 건 외국인이 아니라 연기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 바닥 제일 찍던 날이었어요. 자, 저기 뭐 1900포인트 이걸 깨던 날. 이날부터 시작해서 연기금은 엄청나게 많은 순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목요일, 금요일. 자, 매도 물량은 800억인데 뭐 그다음에 한 3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530억 정도 연기금에서는 또 오늘은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연기금의 순매도 전환, 자, 연속 매수 이걸 뭐 이 연기금에서 이 샀던 걸 다 판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연기금은 좀 이게 쫓아가면서 매수는 하지는 않죠. 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기금 쪽 수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시장에 답을 좀 이렇게 좀 줄 때가 많아요. 자, 목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연기금이 저 때부터 조금 순매도가 나오더니 탄력이 둔화가 됐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최근에는 따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이 별개로 움직이려면 제약바이오 쪽이 좀 대줘야 돼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그렇게 신통하지가 않죠.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모든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끌어올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시장의 탄력은 그렇게 강하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파생시장 쪽을 한번 볼까요? 선물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오늘 외국인들 꽤 많이 팔았죠. 현재 2,488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장중에 우리 2시 가까이 돼서 한번 출렁거리는 구간이 있었죠. 그 전에 이들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도가 한 9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오늘 출렁거리게 된 그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도 외국인들 선물 쪽이 오늘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운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볼까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이 두 가지 세력을 시장의 메이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 다른 기관들은 볼 필요 없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자, 외국인들은 103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금요일 날 181억이나 순매도했죠. 반면에 금융투자는 금요일 38억 정도 사고 오늘도 54억 정도 샀는데요. 자, 이 외국인들은 콜매도 포지션, 콜매도를 이틀 연속하고 있죠. 콜매도 포지션이란 건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밑으로 빠져야 수익이 나죠.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손해나는 포지션을 이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포지션 구축을 해온 모습입니다. 자, 금융투자는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콜옵션 쪽에서 순매수를 좀 했는데요. 자,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누적 포지션에서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풋옵션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풋옵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3억 정도 순매도했죠. 결국은 외국인들은 콜매도는 100억 단위로 치고 풋매도는 3억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계속 풋 쪽에서는 계속 매수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오늘도 뭐 한 42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아래쪽 방향으로 계속 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누적 포지션을 한번 파생 쪽에 누적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1월 11일부터 자, 1월 11일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 날이죠. 오늘까지입니다. 자, 콜옵션 쪽, 지금 콜옵션 쪽인데 이 외국인들은 보시다시피 조금 매매를 했어요. 자, 매매를 하다가 지금 이쪽에서는 또 뭐 콜매도 막 쳤다가 이거는 또 손절매도 쳤습니다. 이쪽 구간에서는 손절매를 치다가 그 다음에 콜매수 포지션을 잡아놨다가 여기서 좀 이익을 챙기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자, 이틀 동안 221억이라는 굉장히 좀 상당히 좀 큰 금액이에요. 이틀 동안 이 매수했던 거 이걸 청산을 하고 221억이니까 뭐 이틀 동안 뭐 한 300억 가까이 콜옵션 쪽에선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다행히 콜매수 포지션을 약간씩은 늘려가고 있죠. 하지만 이게 지금 6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풋옵션 쪽에 포지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풋 쪽 포지션을 보면 좀 피곤해요. 자, 누적 포지션이 외국인들은 콜 매도했었죠. 자, 지금 풋 매수입니다. 콜 매도, 풋 매수, 누적 포지션. 그렇다면 이거는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이죠. 아랫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금융투자 뭐 콜 기껏해야 콜옵션 쪽을 한 60억 정도 누적으로 순매수했는데요. 풋옵션 쪽은 지금 현재 누적이 395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좀 의아한 게 이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파생시장에서는 특히 옵션 시장에서는 금융투자가 거의 불패 신화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만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하고 포지션이 조금 엇갈리는 포지션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금융투자가 승리를 했고요. 자, 46억, 70억 뭐 이렇게 쭉쭉쭉쭉 순매수를 해서 지금까지도 거의 뭐 단 하루도 예외가 없이 계속 풋옵션 쪽에 매수를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 다음 주면 바로 설 연휴니까요. 설 연휴 지나고 옵션 만기까지 남은 거래일 수가 불과 6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포지션을 이렇게 쌓고 있는 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 명절 이후에 그때 시장은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자, 이게 이번 주 내에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됩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이 풋 매수 포지션 이걸 줄이든가 아니면 콜 매수 포지션을 늘려서 이거를 아래쪽으로 가는 거, 아래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 이걸 해질하든가. 자, 이런 부분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 보신다라면 굉장히 시장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업종이 오늘 굉장히 강했죠. 자, 근데 이거는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나온 이유는 카타르에서 LNG선 60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런데 10년 전에 재밌는 게 이 카타르에서 좀 45척을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전량 우리나라가 싹쓸이를 했습니다. LNG선을.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LNG선 쪽에서는 거의 뭐 이거 만들었다가 2년 만에 폐선하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거의 우리나라가 싹쓸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오늘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크게 튀었죠. 자, 지금은 이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안 되니까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 조선업종 LNG 쪽이요. 수주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도, 뭐 우리나라 수소경제 막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전부 다 LNG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야인시대에서 얘기를 해드리든가, 뭐 또 뭐 공개방송을 할 일이 있으면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하고 수소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분명히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고점 이런 부분을까지 거의 다 가왔습니다. 자, 이때는 좀 바로 뚫어줘야 돼요. 내일 바로 뚫어줘야지. 여기서 조금 멈칫멈칫 이런 구간들이 나온다라면 또다시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자, 뭐 차라리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간 조정이나 조정을 조금 받는다라면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매매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쫓아가시는 건 부담이 됩니다.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자, 다음은 특징 종목을 하나 볼까요? SK시코롱PI를 오늘 특징 종목으로 좀 뽑았는데요. 자, 이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뭐 예상치보다 좀 안 나왔죠. 보통 보면 작년에 한 650억 이상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영업이익 기준 600억 약간 넘는 수준이었어요. 자, 뭐 실적 부분은 영 아니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런 좀 움직임들이 자주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삼성전자 실적 어닝 쇼크 발표했을 때 그러고 난 다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SK하이닉스 마찬가지였죠. 지난주 목요일 날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튀어올랐죠. 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안 좋을 거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돼서 그만큼 고생을 이렇게 시켰다라는 거죠. 자, SK시코롱P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이때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57,000원대에 있던 주가죠. 그런데 이게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났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바닥 다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바닥 다지는 모습 속에서 자, 이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됐으니까, 자, 오늘은 악재의 노출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SK시코롱PI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유가 그건 또 뭘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한 2, 3주 정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CES는 끝났다. 자, CES 2019는 이건 끝난 행사고요. 자, 이 CES 때는 좀 여러 가지, 올해는 CES가 주목을 받질 못했어요. 왜? 자, 뭐 중국하고 미중 무역 분쟁, 무역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뭐 중국 기업들이 이 부스를 굉장히 작게 설치를 했습니다. 규모를 최소한으로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또 셧다운 때문에 미국 인사들, 이런 사람들은 행사에 기조 연설을 하러 오라고 했는데 연설하러도 안 왔어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4대 그룹 회장님들이 1월 15일 날 대통령과의 간담회 때문에 이 행사 쪽에 참석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긴 받았어요. CES 같은 경우도. 5G 쪽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작년만큼은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26일부터죠. 2월 26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 MWC 2019가 시작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전에 삼성전자는 또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갤럭시 S10이 굉장히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2월 20일 날 이 MWC 행사 전에 2월 20일 날 미국에서 저 애플의 안방이죠. 미국에서 갤럭시 S10 언팩 행사를 합니다.
자, 이 언팩 행사를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모델이 대략 3가지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자, 3가지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냥 일단 보급형, 그리고 그냥 S10, 그리고 프리미엄 폰,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뭐 좀 이 스펙들, 뭐 전면 지문 인식 이런 것들도 거기에 채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카메라 대수도 굉장히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대수가 전면에 2개, 후면에 3개 이렇게 돼서 한 5개 정도가 채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갤럭시 S10을 이 언팩 행사를 하면서 또 다른 거 갤럭시 F라는 거를 또 좀 할 것 같아요. 공개를 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MWC가 아니라 저기서 2월 20일 날 같이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다면 폴더블 폰, 이게 또 여기 2월 20일 날 관심을 받고요. 그 다음 모바일 월드 콩크레스, MWC 2019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스타트를 끊겠죠. 2월 20일 날 스타트를 끊고, 여기서는 MWC에서는 샤오미, 뭐 그 다음에 LG전자도 좀 갖고 올 것 같고요. 하웨이에서도 갖고 올 것 같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폴더블 폰 관련주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자, 폴더블 폰에서는 보호하는 이 필름을 지금까지는 PET 필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폴더블 폰에서는 PI 필름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수요는 훨씬 좋아질 거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뭐 이 종목은 SK시코농 PI 같은 경우는 그쵸, 1월 11일 날 라스트 찬스라는 프로에서 제가 31,000원대 또 추천을 한 종목이기도 해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차분하게 좀 잘 매집을 해 가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간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가 나오네요. 자, 요거는 거래소 차트로 주간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지금 현재 원래는 그렇습니다. 명절 전에 그때 가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출금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때 수요일 날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명절 전에 보면 월요일, 화요일 좀 조정을 받고 수요일부터는 좀 올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자, 이번 주에는 좀 변수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시청자님들 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협상 고위급 회담이 30일, 31일 양일간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도 마찬가지 29, 30 이렇게 있어요. 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는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목요일 아침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는 금요일 아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굵직한 미국의 IT 대형 기업들, 이런 쪽도 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기서 뭐 큰 무리 없이 연준도 그렇고 페드 회의도 그렇고 적어도 미중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이런 것들이 움직인 모습은 좋을 거다라는 거, 이런 거를 반영하고 움직인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자, 여기서 조그만 잡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매매는 될 수 있으면 짧게 짤막하게 매매를 하시고 나중에 명절 지나고 와서 그것들을 다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다음 주는 설 연휴죠.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들을 뵐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음력으로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